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마다 경제 관점에서 명쾌하게 분석해 주시는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소득 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문정부 들어서 계속 망하고 있는데 이 모순점을 낱낱이 오늘 짚어주시겠다고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뭐 이렇게 대형 스크린을 마련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그 데이터가 가용치 않아서 네.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여러 가지 모순점을 좀 밝히는데 제한적이었는데 네.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막 나오기 때문에 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작동 원리를 보면은 이제 소득이 이제 증가하면 이제 소비를 이제 증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증가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생산을 증가하고 기업이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자리를 이제 증가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작동 원리입니다. 네. 근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만 증가할 게 아니라 반대로 저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저축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소비 증가가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축은 이제 가계저축을 얘기하는데 과연 정말 진짜 그렇게 됐는지 데이터를 보여서 좀 확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축을 좀 보는데 먼저 우리나라 전체 총 저축부터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물가가 반영된 이제 명목 저축의 변화율입니다. 이제 전년 대비해서. 요게 점선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 들어서부터 이 점선이죠. 예. 그래서 이제 2017년대에는 이제 그 증가율 6.1%였는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피니까 2018년대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네. 마이너스 0.6%까지 떨어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는 이제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아까 저축이 줄고 오히려 그럼 소비가 된다 그랬는데 요거는 네. 이제 전체 저축인 거예요. 보니까요. 일단 전체 저축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면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가 네. 있습니다. 마이크를 좀 해서 크게 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네. 네. 예. 자, 다음은 그럼 이제 요거를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총저축을. 그럼 이제 일반 정부의 이제 저축 변화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저축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기 전에는 12.6% 2017년도 네. 12.6%였는데 18년도에 이제 네. 4.5%로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면서 현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 떨어지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지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의 저축은 떨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저축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비금융 법인 기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 기업입니다. 기업의 이제 저축 변화율인데 보시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핀 이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엄청 떨어졌죠. 저희는 이제 6.2%였는데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법인 기업의 예. 명목 저축이네요. 마이너스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18년도까지만 가용하기 때문에 18년도까지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그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이제 기업들이 인건비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많이 주니까 저축을 많이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확연하게 이렇게 쫙 떨어지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많이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갖다가 막 쌓아놓고 막 내놓지 않는다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8년도에 이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8년부터는 그 얘기도 좀 맞지 않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무엇입니까? 예. 다음은 이제 요번에 이제 금융기관, 은행들입니다. 중요하죠. 예. 네. 은행들의 이제 저축 변화인데 여기도 보면은 그 전에는 소득주 성장 전에는 21.6%였는데 네. 소득주 성장률 편 이후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유, 뭐 마이너스 20%가 엄청 차이가 엄청나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잉여 모아둔- 자금이 예, 모아둔 돈이 예, 예, 별로 예, 없다는 얘기. 예.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네요. 예, 예. 네. 많이 떨어졌어요. 요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점선이 예.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예. 네. 자, 이제 요게 이제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저축 변화율인데 이 네. 비영리 단체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가계, 네. 이 가계 저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계 저축인데, 자, 가계 저축 변화율은 이제 다른 것들은 보면 다 떨어졌는데 네. 희한하게 가계 저축 변화율은 마이너스 3.7에서 9.1%로 소득주 성장. 어떻게 이렇게 되죠? 가계저축이 늘었다는 거예요, 명목? 예. 가계는 확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아닙니까? 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아까 펴면은 아까 네. 원리가 가계는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를 많이 해서 소비를 증가돼야 되는데 이제 반대가 된 거죠. 다른 데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저축을 못 했는데 소비를 안 하고 통장으로 들어갔네.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부에서 막 주는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고. 예.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이제 기업들은 이제 저축이 줄었는데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네. 소득주도 성장책을 펴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쓸 돈을 안 쓰는 거지. 그렇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그래도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그렇습니다. 여행도 가고 예,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소득주 성장하면은 저축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쓰겠다. 많이 소비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소비하면 그게 다시 성장으로 온다. 예. 그게 이제 모토잖아요. 예. 그게 반대 현상으로 예. 나타나네요. 그래서 소비는 그럼 전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요게 이제 보면 네. 예. 민간 및 정부 소비 변화율입니다. 네. 자, 요 빨간색이 이제 정부 소비고 네. 요 파란색이 이제 민간 소비입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민간 소비 증가율은 줄었습니다. 소득주 성장 펴니까. 민간은 요거 예. 민간 소비는 이제 이렇게 2.4%까지 이제 줄었죠. 근데 정부 소비는 이제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정부의 저축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게 정부의 소비는 늘었는데 왜냐하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저축을 못 하죠. 그러니까 막 쓴 거예요. 정부 돈은 막 정부는 쓰고. 막 이제 뿌렸죠. 근데 민간 소비 여기에 이제 가계 소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이 가계 소비는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계에서 이제 소득이 늘었는데 그 소득 늘은 거를 다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저축을 많이 한 겁니다. 소비를 하지 않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예,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네. 자,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가용했기 때문에 네.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이제 네. 좀 올리겠습니다. 네. 다 올라가네. 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피면 네. 소득을 늘리면 바로 저축을 하는 대신에 소비를 늘려갖고 소비가 촉진되면 거기에 맞서 이제 기업이 생산을 늘리고 생산이 거기에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려갖고 우리 경제를 갖다가 네. 이렇게 선순환시키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그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 가계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저축을 더 늘렸고 네. 소비를 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비는 감다. 예, 이게 모순이. 완전히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덩어리가 된 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거 좋다고 옹호하는 학자도 있고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걸 고수하고 있죠. 그러네요. 이거를 빨리 이걸 말하자면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우기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좋아지겠지 하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나 제가 오늘 요 가져온 요 데이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이제 잘 모르니까 네.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정부에서는 뭐만 좋아지면 좀 소득주 성장 때문에 분배가 좀 좋아졌다. 네. 야 일자리 늘고 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원래 얘기했던 이게 취지고 이게 작동 원리인데 첫 단추부터 안 맞는 거죠. 자기네들이
내세웠던 테마가 반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반. 요 데이터는 반대로. 완전히